장군의 흉상을 창고에 넣겠다. 왜 보수가 시큰둥한 거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뉴라이트는 네. 식민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는 뭐야? 아 그거 정부 아니야. 이 저기 뭐냐 건국은 이승만이 한 거지 무슨 상해 임시정부가 해. 기존 보수 올드 보수 입장에서는 이 뉴라이트가 이거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일본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와버렸는데 이제 뉴라이트 이러다가 우리 육군이 일본 자위대 이중대 되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사이다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가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사실 일반인인 그리고 저처럼 조금 무지한 너무 힘듭니다. 팔로잉 하기가. 하지만 종대를 만나면 달라지더라. 예, 그래서 오정 TV와 김종대 TV는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 오정 TV에서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리뷰를 하시면서 네. 오정에게 그 어렵다는 양자 역학을 상대성 이론하고 그거를 이해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인류 그래요? 최초. 아, 그 정도로 쉽게 설명한다. 아, 진짜 김종대 의원님은 아, 찐 천재가 맞다. 저희가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는 설법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잘 이해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받아들이겠다거나 근데 제일 어려운 놈들이 있대. 적당히 하는 놈들. 여기처럼 설법이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무식한 이랬지만 그 뜻은 뭐냐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래서 무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무식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로 너무 기죽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또 네. 배배 꽈서 또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댓글을 몇 개 좀 소개해드려야 우리 그러시죠. 또 청취자분들이 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김종대 교수님, 오윤혜 뭐 두 분 영원하라. 이거는 뭐 영원하라? 영원하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도 엄마입니다. 오윤혜 씨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눈물 흘렸을 때 같이 눈물 흘렸다. 그 MBC 가서 그날 그거 이거 저 봤어요. 촬영하고 제가 간 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날 여기서 막 분노 게이지가 막 그날 내가 끌어올랐고 참 힘들더라고. 점점 올라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 얘기한 거고 이게 썸네일을 딱 뽑았더만요. 예.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발 좀 이제는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희망이 없다 했더니 용혜연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진짜 저도 들으면서 너무 울컥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국회 거기도 엄마 아니요? 엄마잖아요. 국회 연설 가서 아주 세게 막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8월 31일 지금 무기한 단식에 이재명 대표님이 또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정말 시민항쟁을 국민항쟁을 시작되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진심이 통했다. 세 가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최수근 상병,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 오염수 투기, 그다음에 이념 전쟁 캡을 씌운 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해볼까 홍범도 합니다. 장군 얘기. 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창고에 넣겠다. 뭐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수들도 굉장히 보수 쪽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참 이 난리통에 지금 홍범도 장군 소동 벌릴 때냐? 조선일보가 그랬어요? 어제 동아일보는 더 셌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0% 되는 지지층 안고서 이거 보수 우파의 이미지를 강화해서 강한 색깔 전쟁, 이념 전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 그러는데 왜 보수가 시큰둥한 거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 얘기를 왜 시큰둥한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유를 말해야 돼.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내가 또 단연간 연구를 내가 했는데 이게 이번에 홍범도 사건은 당연히 이제 중도 진보 국민들이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보수가 이상해.
뭐 어떻게 이상해요? 전혀 대통령한테 박수를 안 쳐. 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통적 보수와 다른 보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향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뉴 새로운 건 알겠어. 뉴라이트. 라이트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오른쪽. 아. 그 노선이 조선 동화 같은 올드라이트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뉴랑 올드는? 과거에 올드버라이트는 뭐 예컨대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여기까지가 올드라이트인데 네. 일단은 반일 내지는 극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거 우리 민족주의적인 순수한 감정으로 그래도 식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는 데서 벗어나지가 않은 게 올드라이트고 네. 뉴라이트는 네. 식민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가? 아니 저기 국적이 나도 모르겠어. 저 일본 그래요? 사람 같아. 그랬는데 뉴라이트의 역사관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붙여준 명칭인데 식민지가 돼서 국권을 잃었다는 사실보다도 일본이 와서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는데 더 방점을 찍어. 아 진짜? 공장도 주고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그래서 한국을 그래도 조선 식민지 그 봉건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로 탈바꿈해준 거는 일본이다. 그럼 여긴 뉴라이트는 친일이에요? 아니, 친일 정도가 아니라 그렇네. 그 자체를 정도가 아니네. 그러니까 저 안중근 윤봉길 의상 그럼 뭐냐? 응. 그 사람들은 그럼 왜 독립을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야. 아 뉴라이트의 이념으로 보면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는 뭐야? 아 그거 정부 아니야. 이 저기 뭐냐 건국은 이승만이 한 거지 무슨 상해 임시정부가 해?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저기 독립운동의 역사로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가 너무 많이 설명됐다. 좀 이제 독립운동 좀 지워라. 그것보다 근대화,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지. 왜 자꾸 독립운동 얘기하냐 이 얘기고. 독립운동 자체를 좀 축소하고 싶어하는 게 있군요. 있죠. 그러면 아예 지우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이념을 좀 존중하나? 좋아하게 됐나? 빠지게 됐나?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라는 운동은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박 지지 선언을 하고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책도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한국 사람 아주 염장을 지른 아주 뒤집어진 건데 식민지가 된 건 맞지만 그때 근대화됐고 강제징용 끌려가고 왜 위안부 가고 뭐 한 거는 그거는 돈 벌러 간 거다. 그 다음에 위안부 매춘 산업이다. 그 다음에 일본이 왜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은 어디 부엌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뺏어갔다고 전쟁 물자가 모질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수탈을 했는데 그건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다. 일본 다 보상해줬다고. 이거 역사 왜곡을 앞장서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 오히려 식민지 시대에 돼 가지고 노골적인 찬양은 차마 못하지만 그때 오히려 좋았던 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뭐 오래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주입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말이야 단결이 안 되고 맨날 분열하고 싸우고 당파 싸움만 나라요 조선은. 그러니까 니들은 안 돼. 이러면서 우리한테 강요한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죠. 뉴라이트는 완전 굴욕적이다. 그래서 나온 책이 벌써 수십 종이에요. 그럼... 단체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번 정부에 많이 진출했다 이거예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 완전히 그 통일부 자체도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라. 약간 극우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셨다. 유튜브 활동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수, 올드 보수 입장에서는 이 뉴라이트가 이거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충돌하는구나 많이. 그리고 한국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마음 저변에는 이 민족주의 감정이 좀 강해요. 허구한 날 외세 침략을 받았잖아요. 네. 중국한테 얻어 터져, 러시아한테 얻어 터져, 일본한테 얻어 터져. 또 당하고 사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 민족끼리 이걸 어떻게 좀 잘 좀 극복하자고 하는 이 민족주의 사상이 호소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보수적 민족주의도 있고 진보적 민족주의도 있고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데 뉴라이트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민족주의 사관 자체가 잘못된 거다. 우리 민족 사관을 만드신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석가가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아니하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제발 우리는 조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팔아. 이랬던 민족이다 해서 민족사관을 그 어목하던 시절에 식민지 시절에 세워가지고 민족 혼을 일깨우는 기죽지 마라. 이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고. 그런데 이 홍범도 같은 사람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영웅이죠. 저기 무장 독립 운동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하는 족적 일본을 그냥 확실하게 그냥 박살내버리니까 봐라 우리도 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일본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게 1920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20년에서 21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이 눈에 가시겠지. 원래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질 때 전부 친일파 일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018년에 이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홍범도, 이회영 선생 이 5분의 흉상을 2018년에 개막식을 한 게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이건 문재인이가 한 거야. 육군사관학교에 했던 거. 이렇게 일단 보기 시작하고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 표식이나 기념물이나 역사자료는 요거밖에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요거밖에 없어. 흉상 5분. 이거밖에 없어. 독립운동 역사가 하나도 없었어. 육사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그 무장투쟁도 있고 신흥무관학교에 이회영 선생이 세운 게 그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데인데 이런 전통이 왜 사관학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6.25 전쟁 때 그 광복군이 대거에 들어와서 국군에 들어와가지고 공산군하고 싸웠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광복군의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한국전쟁사에 그 사람들은 영웅에서 다 빼고. 왜요? 광복군 출신이죠. 네. 그 저기 백선엽 장군 같이 친일파만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를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육사가. 그런데 여기 5명의 독립영웅이 흉상이 있다는 게 이게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없애면 육사에서는 완전히 지워지고 사라집니다. 아니 대통령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육군사관학교에서 흉상이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뉴라이트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무려 그거를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작년부터 육사에 압력을 넣으면서 저거 치워라. 그 사람이 육사 37기 예비역장성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네.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럼 이제라도 하려면은 저는 이게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왜 못했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참 슬프고 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2023년도인데 해방이 되고 우리 자주 독립국가가 생긴 게 아니라 미군이 군정을 했잖아요. 45년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48년 정부 수립할 때까지 3년 정도를 미국이 군정을 하고 점령군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해방군으로 온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점령군? 인천 항구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총 쏘면서 들어갔어. 점령군이에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일부기 때문에 한국을 점령하는 거는 일본을 패망시키고 점령한다는 개념이지 한국을 해방시키러 온 군대가 아니라서 자기들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군정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패망하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반도를 반으로 싹둑 잘라서 그때 소련이 막판에 참전을 하니 소련하고 이게 충돌할 수 있으니 한반도를 둘로 잘라서 소련군은 여기까지 38선 이북으로 오고 우린 그 이남으로 가서 요걸 경계선으로 서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거잖아. 그것도 저기 미 국방부에 실무자가 그냥 쫙 근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해. 그렇지. 남의 나라 알 거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선 하나로 남북이 지금 아직까지도 분단. 그러니까 소련한테도 이게 통보되니 소련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이게 오늘날 분단이고 그 뒤에 전쟁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미국이 밀어주던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했고 미국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이걸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이 과거 민족 반역자들을 대거 등용을 한 것이죠. 등용? 반역자들을? 그래서 그때 반민특위라고 해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이 수사기관이 네. 거기에 이제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서 하다가 네. 많이 잡아들였거든요. 악질 민족 반역자들을. 네. 근데 나중에 다 풀어줬지.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건 저 육사 얘기를 하지만은 군의 그 정보기관이 옛날 기무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방첩사로 바뀌었거든요. 방첩사의 그 저 초대 창설한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는 인물이 일본 특무부대장 했던 김창룡을 지금도 초대 사령관으로 이렇게 지금도 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편찬연구소라는데 한국 전쟁사 창군 과정에 대한 역사 정리를 할 때 광복군은 다 지웠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방부가 버벅거리고 헤매는 게 네. 기자들이 아니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이라는데 그럼 그때가 다 그러면 정규군이 없을 때 당연히 빨치산이지 뭐 그런 거 하고 자유시 사변에 홍범도 장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답변을 못해. 아이고 꿀먹은 벙어리.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 독립운동사를 전공해 본 사람이 국방부에 있어야 이 얘기도 저 답변서도 좀 해야 되는데 작성도 하고 좀 해야 뭐 되는데. 사람이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똑바로 생각해봐.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보내야지. 뭐가 옳고 그런 거 따져봐. 장관들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방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도 모르다가 위에서 한 소리 듣고 그러니까. 똥마냥 강아지 마냥 낑낑대다가 네.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려니 아는 건 없고 이래가지고 개판이 된 거예요 어제. 오늘 제대로 까이던데. 제대로 까이는 뭐 천박한 역사인식 해가면서 막 기자들이 나 이렇게 세게 얘기한 기자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쩔쩔매지. 네, 쩔쩔매는 게 이 영상이 지금 난리야 또 아니에요. 엄청나게 조회수가 나빴다.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6.25 전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런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방부 출입기자 중에 그 똑똑한 애들 많다는 게 나 아주 신선한 충격이야 내가. 이게. 그럼 반민특위에서 사실 친일파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날려버린 거고. 다 날라갔지. 그 이후로도 그럼 기회가 없었습니까? 우리 역사가 그래도 긴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군 출신들이 대거 군에 가가지고 주류 집단이 되더니 이거 전쟁 때 어떡하자는 얘기야. 전쟁 6.25 전쟁? 네. 그랬는데도 그때 6.25 전쟁 때 동부의 3개 사단, 서부의 3개 사단이 6개 사단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부는 사흘 안에 다 무너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런데 전부 친일파예요. 일본군 출신이야. 동부는 3개 사단장이 있는데 또 하필이면 거긴 다 광복군 출신이네. 안 무너졌어. 동부는? 안 무너졌어. 그게 인민군의 큰 차질을 불러온 게 이게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서부는 뚫려서 사흘 만에 서울까지 쭉 함락이 되는데 동부는 아직까지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게 인민군의 대호가 흐트러져 가지고 초기 전투에서 이제 지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대전에서 또 오래 머무르고 그 사이에 미국이 참전해 가지고 살아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백선엽은 도망갔지. 근데 이 사람은 뭘 기리자는 거야?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에 2년간 근무하고 가장 악랄하게 독립군 때려잡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낙동강 전투로 갔는데 그 낙동강이 마지막 방어선이잖아요. 그래요. 그걸 지켜낸 공을 세운 거지. 누가? 백선엽이. 그러니까 구국영웅으로 이제 바뀌겠죠. 낙동강 하면 바로 오리아 신세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낙동강 지켰다고 완전 백조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앤 자리에 원래 육사 계획은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세우겠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갔어.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세우자. 이랬다가 이번에 외국 사람 이러니까 이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계속 바뀌는 거야. 매일 입장이 달라. 매일. 그러면 지금 친일파를 이런 일들 때문에 처단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아니 이거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불선분자들. 그래가지고 이게 미완의 해결 과제로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사이에 그 친일파들이 호가호위하고 그니까요. 잘 살나 요직에 보세요. 등용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못 살아요. 오죽하면 션이 마라톤 해가지고 그 모금해가지고 가수 션 씨가 9번째 독립운동가들 집을 지어줬겠습니까? 이걸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그렇지. 왜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수 배호 씨 돌아가셨지만 네. 그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아 이거 너무 왜 인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대 자주 독립국가로 가는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 못한 게 그게 남북 분단 체제에서 이게 전쟁이 끝나고도 엄청나게 군사적 긴장이 높고 이 대결 체제가 된 오니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지. 독재 정권이 그걸 비호하고 이러다가 흘러오다가 진짜 일본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와버렸네. 이제 뉴라이트. 아 어떡해요. 뉴라이트 대통령이 나온 아, 이제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연이.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뭐 처리수라고 하자. 처리수라고 하고 지금 동아시아에서 이걸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기 중국이 뭐 반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중국은 저 원래 반발할 나라라 그러지만 그러면 대만의 입장은 오염수 방류 반대고 저기 어민들이 손해보면 일본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4월에 내놨어. 아 이걸 올해 4월에. 이걸 찬성할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있어, 미국. 아, 미국이요? 원전 마피아들은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염수 이렇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미일 동맹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제 완전히 일본화된 국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우리 육군이 일본 자위대 이중대 되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안 자위대 되잖아요. 이중대.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독도에 대해서 시비 걸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오염수까지 그러다가 홍범도 홍범도까지. 장군까지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지 앞으로. 왜? 이미 수많은 후기로 증명된 남성 의료기기 코코메디. 나이 들면서 약해진 기능이 고민이시거나 왕년에 강했던 나를 찾고 싶으시면 특허받은 코코메디로 잃어버린 남성의 기능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식약처 미국 FDA에서도 인증 확실히 받은 겁니다. 피가 잘 돌아야 할 남성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절비성 문제 등 말 못할 남성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더 긴 시간도 없이 하루 딱 10분이면 여러분들 자신감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특별 가격 할인과 특별 사은품을 듬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로 전화주세요. 코코메디.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아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 그럼. 시간도 없고 아.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왜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념이 중요하다고. 공산주의, 전체 공산주의, 척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중세주의 암흑의 시대로 다시 가자는 얘기거든요. 싫어 안 갈래요. 혼자 가세요. 아니 근데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그 차에 열차에 타지 않겠습니까? 사과하세요. 이거 진중 혼자 가시라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뭐 대한민국 거기 혼자 대통령을 가라고. 다 끌고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게 한국의 눈부신 민주주의 성장과 우리 공화국의 튼튼한 체질이 된 거는 이념과 색깔을 넘어서 우리가 대똘레랑스 똘레랑스 무슨 말이에요? 포용
프랑스어로 톨레랑스라 그래요. 네. 영어로는 톨레란스라 그래요. 톨레란, 인내심, 포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세계로 나를 열고, 내가 세계와 만나고 세계는 나를 만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중공 소련은 이 금단의 땅에 이 대한민국이 수교를 맺고 부채살처럼 우리 국력이 뻗어가면서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금단의 영역에 이제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그 뛰어난 예술 역사 이런 걸 하면서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우리가 커진 거야. 스케일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K-팝이라는 문화가 폭발하는 이 자랑스러운 걸 만든 거는 30년 전에 우리의 선택이 있었고, 그때 대한민국이 폭발을 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와 적대 세력에 대해서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이뤄놓은 이 문화와 번영의 토대가 이렇게 해서 갖춰져 왔다는 게 그간 30년의 역사고, 그 30년의 역사와 번영에 지금 똥을 뿌리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국가의 이자들은 원수가 이거 어떡하냐고요. 아예 입에서 오염수가 나와. 뭐 말을 하면은 그게 그냥 콸콸 나와, 오염수가. 저는 진짜 다음 정권에 지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약자를 대변하고 공공의 선을 대변하면서 뭔가 진짜 강한, 나는 친일파 청산하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 진짜 제대로 뿌리쳐 하겠다. 네. 언론 개혁하겠다. 이렇게 좀 커다란 우리의 숙제들을 제대로 청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방향은 이제 약자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윤석열 이후를 상상하고 우리가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세상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런 건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이 대통령 까는 거 쉬운 일입니다. 원래 야당이 제일 쉬운 정치가 그거예요. 나 윤석열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세상은 뭐지? 이거를 상상하면서 맞아요. 그걸 확장시키는, 원래 집권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전두환 때 사형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갇혔어요. 사형수야. 그 사형수로 어목하던 시절에 감옥 안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3번 나와요. 이 책은 꼭 읽어라.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책은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명을 그리는 책인데, 내가 여기서 해방되고 저 독재자들하고 싸우지만은 그냥 내가 집권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 인생에 의미 없다. 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투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런 희망을 제안하는 게 이게 뻥 뚫리는 TV가 되겠네요. 뻥 뚫리는 TV가 되는 거죠. 맞아요. 미래로 가는 길이 뻥 뚫린다. 그래서 나중에 15년 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보고속도로,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해서 오늘날 IT 강국을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이 상상하는 힘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네. 미래로 가려고 했던 그 불굴의 의지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IT 강국을 만든 에너지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아. 윤석열을 욕하는 것은 뭐 쉽지. 일상이 됐습니다만 네. 어떤 세상을 가려고 이 고난을 우리는 지금 견디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의미 부여가 되는 사람이 미래의 권력을 잡고 네. 거기서 선정을 베풀어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난 요즘 그 우리 사이다 요정을 보면은 점점 투사가 되시는 것 같은. 나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의 아이들을 키워가야 되는 네. 너무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알고 싶진 않지만 점점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고민하게 되는 이게 거죠. 좋은 출발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노풍이 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데 그때 노사모에 후원금을 보낸 익명의 기부자의 댓글이 생각납니다. 뭐예요? 어머니 라식 수술 시켜드리려고 모은 돈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한테 더 좋은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좋은 세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다시 돈 모아서 어머니한테 수술시켜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어둠과 고난의 시절에 우리가 멋진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면 우린 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은
우리가 극복하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넘어서야 될 대상인데 그러려면 강해지셔야 되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 이걸 가진 시민들이 이기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저 권력의 선동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진실을 말해주는 유튜브도 쉬지 않고 계속 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식인의 임무다. 그 지식인의 선봉에 섰잖아요. 우리 저요? 김종대 그래서 의원님께서. 고생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윤석열 정부 시대 정부를 지내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정말 소중해졌고. 내 채널에서 또 그 네. 얘기하니까 내 입으로 또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네. 해주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정말 희망을 보면서 가야 된다. 요 그렇습니다. 말씀. 조금 날도 덥고 많이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아우,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짜 더 성장해가지고 그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꿈꾸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